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있죠. 저는 이재명에게 11월은 위기의 달이 아니라 몰락하는 달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위기를 넘어선 그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몰락 배경에는 불성실한 재판으로 인한 괘씸죄, 판사들의 괘씸죄가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뭐 재판 연기를 신청한다든가 재판에 지각한다든가 뭐 이런 또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런 재판 지연수를 엄청나게 동원해 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번 선거법 재판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한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패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학업자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 등으로 지금 고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줬고, 그래서 판사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비인격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재명은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괘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분석이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비서 배소연은 처음부터 계속 위정을 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4차례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위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4차례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소연은 꿋꿋하게 위정을 계속했습니다. 허위로 의심되는 그런 증언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김혜경 역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모든 것을 배소연이 다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했죠. 그래서 재판부가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라든가 또 뭐 공무원에 대한 사적인 활용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판결문에 포함시켜서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 편하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를 조사 중이죠. 그런데 수원지법은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를 소환을 했는데 부부가 소환에 불응했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죠. 김혜경은 뭐 조사 받으러 온다면서 와서 기자들에게 사진만 찍히고 그렇게 돌아갔죠. 묵비권을 행사하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조사를 건너뛰고 기소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재판부의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면 부족한 조사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김혜경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적시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11월 몰락은 지난 14일 부인 김혜경의 선거법 1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이 예고편이자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그리고 공무원의 사적 이용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줬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받았던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으니 훨씬 엄중한 죄를 저지른 이재명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불안감이 어제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이재명을 1라운드에서 아예 완전히 그로키 상태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200~300만 원 정도까지만 선고됐으면 항소심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이재명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아마 80만 원 선으로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무죄가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형을 지금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이 무죄로 인정받게 되면 재판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국토부와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 모두 모조리 위정죄로 처벌하든지 아니면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래서 길어야 6개월 시한부가 됐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고 남아있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연명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2라운드입니다. 법원과의 2라운드 게임인데 2라운드는 한 번 더 목줄을 당기는 말하자면 확인 사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법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러니까 양형 기준 그대로 적용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고려라고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라운드인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선고를 한다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완전 KO 상태가 될 것이고 대북 송금 재판이라는 3라운드까지 이재명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위정교사 범죄 혐의의 사실은 소명된다, 이렇게 적시했었죠. 그래서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위정교사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끝까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좀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결국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우세한 형편입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은 지금 거의 막가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돈 없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 이런 비판들이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이다.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장경태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라면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가세했습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법원의 예산을 자발적으로 정액시켜주면서 꼬리를 흔들던 민주당이 갑자기 이재명의 개로 둔갑해서 물어뜯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마치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나선 것인데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 민주당의 이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야 뭐 현타가 왔으니까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생각이란 걸 하겠죠. 생각을 할 것이니까 이재명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 앞에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몰려들어서 이재명을 격려하고 또 이재명 재판부를 압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몰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의원님들이 법원 현장에는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명이 몰려들어서 도열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재명의 단톡방 문자를 보고 나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가지 않았다가는 나오지 말라니까 진짜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었나?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나갔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때도 어제와 똑같은 그 정도 숫자가 과연 몰려 나갈까요? 당장 내일 장외 집회 분위기를 의원들도 살펴보겠지만 25일 법원 앞으로 달려가는 현역 의원들의 숫자는 아마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내일 장외 집회가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